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요 근래 들어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GBTC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궁극에는 가상자산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타당성에 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일단 첫 번째,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크립토 퀀트라는 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를 했는데, 트윗을 보고 캡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전체 이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하향을 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그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전에 10월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9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급작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유입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빠져나가서 개인 지갑으로 사라졌는데, 지금은 개인 지갑에 있는 그런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대표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횡보를 하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세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조금 하락했다, 조금 상승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그냥 매매하거나 팔진 않거든요. 아마 그게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런 상승장에서는, 자, 이건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 자, 본격적인 이번 영상에 자료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 올해 가계 저축률이 21년 만에 최고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이다. 자,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는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저축률은 올라간다. 근데 상대적인 게 뭐냐면 은행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1%가 채 되지 않는 금리가 적용됐는데 저축률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국내에 국한된 얘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99년 1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지난해 7.5% 수준에서 올해 2, 4분기 기준 각각 25.7% 치솟았고, 유로 지역 저축률도 같은 기간 12.9%에서 24.6%까지 뛰었다. 저축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근데 금리는 되게 저금리다. 자, 유럽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유로하고. 자,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저축을 하면 페널티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넘어서 거기다가 벌금을 매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은행에 돈이 쌓인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근데 지금 현재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OCC를 통해서, 미국 금융감독청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그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미리 준비가 됐었죠. 자, 한국도 국민은행을 위시해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이 지금 가상자산에 관해서 수탁관리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실례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PB들이 어떤 고객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적금이나 정기 예금보다 만약에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낮다, 단 2%라도 더 높다, 가상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만약에 수탁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다라고 만약에 판단하면 사람들은 결국 어느 쪽으로 몰려갈까요?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다면 선택권은 결국엔 그냥 일반적인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보다는 이 디지털 자산 관리에 관해서 수탁 관리 서비스를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에 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다면 은행이라는 전통적인 금융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수탁 관리 서비스를 한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존에 투자하지 않았었던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가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고, 대다수의 그냥 평범하게 관심 없던 어떤 그런 분들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가상자산 쪽으로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이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 화분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아직 새싹도 돋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유동성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트리거가 되는 게, 이번에 뭐 국민은행에서 코다를 통해서 가상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아마 매스미디어에 돌기 시작하면 조금 많이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조세 정책 언급에 비트코인이 급등했었다, 이게 팍스넷에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든 기존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든 저는 국민한테 뭐 전해진 어떤 파급력이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게 틀리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내가 지금 가난하면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되게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찍어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블레임하잖아요. 그죠? 세금을 되게 많이 내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이 사라지고 또 다른 정권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세 체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한테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됐건 누가 어떻게 됐건. 결국 그들은 국민의 편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 양적 완화를 지향해요. 지양이 아니라. 바이든 자체가 그렇고, 또 하나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자넷 옐런이란 이분 있죠. 예전에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이셨던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예전서부터 전통적으로 양적 완화 추종자예요. 이분들 전체가 다. 근데 달러 약세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2021년에 갈 수밖에 없고, 주가 하락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이 기사에 나왔지만, 주가가 저는 많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슈퍼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 주가 상승이 제가 몇 년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엔 주가 상승이 돼야만 세금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 트리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21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대주주가 장기 보유 주식 양도세를 23.8%에서 39.6%로 2배가량을 증세한다는 정책. 또한 법인이 기업의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이 정도까지 많이 물려요. 거의 2배 이상 양도세를. 자, 이 의미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내려면 기업에서는 결국엔 비트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자 스퀘어사도 그렇고, 이쪽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서부터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양도세 상승에 관해서 계속 주장을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정책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자, 미국 금융감독청에서 예전에 JP모건을 비롯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법안이 마련됐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들한테 국민은행 같은, 신한은행 같은 지위를 가진 JP모건 체이스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수탁관리 서비스, 비트코인을 사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라고 사람들한테 PB들이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개인의 어떤 심리를 교묘히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하고 JP모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미국 전역에 있는 은행들하고. 그럼 당연히 그냥 정기 적금 드는 것보단 달러 값어치가 하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엔 이들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을 살 수밖에 없고, JP모건을 이용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앞으로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금리도,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도 안 좋은데 정부에서 올해 연말부터 여기 보세요. 비상용으로 쌓는 중소기업 현금에도 세금을 때린다. 이게 일명 법인 유보금, 유보소득에 관해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죠. 초과 유보소득의 과세 방침을 하는데 순이익의 50% 넘는 부분에 부과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은 사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대기업들한테만 적용됐었는데 2021년 넘어가기 전에 2020년 연말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법인 회사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세금 항목이 새로 생겨난 거니까.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그냥 현금을 그냥 은행에다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투자를 진행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자,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투자처로 기관이 됐든 국민이 됐든 일반적인 시민들이 됐든 전 세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마지막 투자처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면 초과예요. 막다른 길이라는 거죠. 자, 은행에 맡기기에도 금리도 되게 안 좋아. 자, 주식도 마찬가지로 막 올라가긴 하지만 거기다가 양도세를 2배를 물린대요. 20 몇 프로짜리를 40 몇 프로까지 늘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투자처로 결국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BCH 그 외에 괜찮은 우량 펀더멘탈이 있는 알트코인 이런 거에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빗비넥스에서 XRP,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전체적인 전 세계 대형 거래소들, 중소 거래소들도 대부분이 다 이번에 이게 지원해준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큰 어떤 그 이슈가 사라졌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냥 XRP는 홀딩하고 있어요. 자, 구겐하임 파트너스 투자 펀드의 발가락을 비트코인에 담을 준비한다. 왜 지금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스퀘어사, 더 나아가서 구겐하임이라는 이 거대 펀드레이징하는 어떤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준비할까요? 비트코인에 관해서. 여기는 진짜 큰 회사예요. 제가 보니까 역대급이더라고요. 2,750억 달러 규모의 이 회사는 매크로 기금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5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선택의 기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겐하임 매크로 기회펀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자산 가치의 최대 10%를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노출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겐하임은 투자팀의 최고의 신념의 선물로 기관 등급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펀드 전략을 설명합니다. 펀드가 GBTC의 전체 10% 지분을 인수한다면 5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GBTC의 10%면은 지금 현재 53만 개인가 54만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근데 급작스럽게 여기서 본인들 자산 운용하는 거에서 10% 정도를 투자한다는 거는 이 대단한 일이에요. 네. 네, 왜냐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10% 금요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양도세가 늘어나고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에 관해서 조금 해칭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닐까.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스트림 자체가 더 많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 기관 투자가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도 2021년 가서는 더 대단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게 이제 막차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그 장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세를 보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내가 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 시장이 2017년 상승과는 지금 상승과는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300원이 되지 않는 가격대에서 지금 2배 정도 올라가서 600원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600원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실 지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300원에서 600원대 올라갔으면 거의 한 조정이 저는 300원 밑에까지 아니면 300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되게 많이 틀리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그 외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광폭 횡보를 보이진 않지만 지금 새싹과도 같은 어떤 그런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합니다.